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기를 8월 말까지 국가재정준칙을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달 미뤘어요. 왜 미뤘느냐 하고 국회에서 물었더니 해외 사례를 연구하느라고 미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느라고 한 달을 미룬다면 국가가 무슨 전빵인가요? 전빵? 아니, 국가라는 게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1, 2년 계획이 아니에요. 국가 재정계획은 5년치를 한꺼번에 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준칙도 옛날부터 검토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해외 사례를 연구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준칙이 여당의 벽에 부딪혔다, 이게 정론입니다. 여당의 벽에 부딪혔다. 재정준칙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 금고보호법입니다. 나라 금고보호법. 문재인 대통령이 돈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돈 마음대로 나라 곳간에서 갖다가 퍼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당 마음대로 곳간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못하게 해야 되면, 여당 마음대로는 못하게 하게 되면, 이거는 저는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헌법에. 국가재정준칙을 헌법에다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법률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법률로도 안 된다. 지금 법률로도 안 된다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률로도 안 되면 결국 한다는 게 시행규칙 정도로 할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 여당이 돼 있을 때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고 코앞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돈 마구 풀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 국관을 또 매표 행위로 쓴다고요. 4월 15일 날 썼습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14조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것만 쓰겠어요? 이게 매표 행위예요. 이거 엄청난 매표 행위입니다.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표를 산 거예요. 표를 산 거. 저는 당장요, 이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여당 이대로 가면 그냥 통과시킬 거예요. 그냥 시행규칙 정도로 그냥 갈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입법화해서 국회에 올린다고 한들 여당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각시켜요. 없애버릴 거예요. 176석의 거대 여당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금고는 결국은 내년 4월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여기를 향해서 계속 풀 거고요. 대선을 앞두고는 엄청나게 많이 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은 완전히 박살난다,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헌법으로 가야 되죠. 헌법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법으로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가 헌법으로 이렇게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게 독일입니다. 구조적 재정 적자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부채 신규 발행을 GDP 대비 0.35% 이하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스위스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미국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요. 재정 한도도 미국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EU 전부 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로.
이 선진국들이 왜 법률로 규정했겠어요? 선진국들이 바로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주머니돈처럼 쓰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정해놓고요. 그 재정준칙에 의해서 돈을 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데도 재정준칙이 있어요. 80%긴 하지만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도 있고요. 세네갈, 프랑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전부 다 60%, EU는 60%, 재정이 GDP 대비 60%, 말레이시아는 55%, 헝가리 50%, 세르비아 45%, 에콰도르나 슬로베니아, 몽골은 40%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왔던 재정 준칙이 40%대에서 40%.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3% 이내로 줄여라. 이렇게 재정 준칙을 세워서 이걸 법제화를 못했어요. 법제화해야죠. 법제화해야죠. 저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 마음대로 쓸 거예요. 여당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국권은 박살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저는 예외 조항을 넣는다고도 해요. 지금 예외 조항을. 단 위기 시에는 쓰겠다. 이것도요. 만약에 헌법으로 못 간다고 하면 헌법으로 바꾸려고 들면 또 더불어민주당은 야로 꼼수를 쓸 거예요. 사회주의 입법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하면 법률로 가자고요. 법률로 가는데 예외 조항을 둬요. 비상시에 위기시에 예외 조항을 둔다고요. 두는데 이거 재적 과반수에 재적 3분의 2 출석에 찬성 3분의 2 찬성으로 가면 이거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 3분의 2 찬성이요. 저는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기획재정부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40%가 이미 넘은 선 상태예요. 우리가 왜 40%가 기준이냐. 이게 EU 유럽연합이 만들어질 때 마하트리트 조약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조약에서 재정은 60%까지 GDP 대비 60%까지만 허용한다. 그리고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3%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60%란 조약은 나름대로 EU에 있는 많은 석학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정도만 유지하면 유럽 경제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60%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40%가 된 이유는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40%가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분단 국가다. 분단을 위해서 10% 남겨주자.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고령화를 위해서 또 10% 남겨주다.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거든요.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그들을 혜택을 위해 10% 남겨주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요. 정부의 안 뻔해요. 계속 확대하겠다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요. 재정 적자를 줄여가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쟁력을 지키려고 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계속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과연 경제부총리로 자격이 있느냐. 예스맨이고 국간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이 재정 준칙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미적
국가가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 되면 되겠습니까? 8월 말에 재정 준칙을 발표한다고 해놓고 지금 9월 말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9월 말이 다 돼 가는데도. 오늘이 24일이에요. 예,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이게 맹탕 재정 준칙이 나오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크게 이슈화가 돼서 국고를 나라 국간을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정부가 함부로 못 쓰게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률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로 빠지지 않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재정 준칙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재정 준칙이 나왔으면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